자, 이어서 모닝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장 전 보셔야 될 6가지 소식들 체크를 해볼 텐데요. 아무래도 배터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어제 아침 8시 35분이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충북 진천에서 리튬 배터리를 옮기다가, 불붙은 배터리를 옮기다가 결국에 폭발이 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최근에 이 배터리 화재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주들도 많이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보시고요. 그리고 양자 기술 오랜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R&D와 관련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종목들의 움직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유한양행 그리고 오스코텍 실질적으로 랭라자의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들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유한양행이 아닌 오스코텍의 포인트를 맞추면서 앞으로에 대한 내용들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은벽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모아봤습니다. 그 가운데 6가지 소식들 헤드라인 통해서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 매체의 단독 보도인데요. 현대차의 배터리 거점을 안성에 세운다고 합니다. R&D 요람으로 탄생할 것 같은데 수천억 원의 투자까지 추진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리튬 배터리를 옮기다가 떨어뜨려 폭발이 다시 한번 일어났는데요. 이렇게 2차 전지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역시나 한 매체의 단독 보도고요. 3천억 원 규모의 양자 기술 R&D 예타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1000큐비트의 양자 컴퓨터 개발 같이 신청 1년 반 만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밸류업에 드디어 박차를 가합니다. 2030년까지 주식 1억 주를 소각한다고 하는데요. 2026년까지 ROE 10% 이상 달성하고 주주 환원 성향의 35% 이상을 이행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랭라자 개발 뒤에는 숨은 공신 오스코텍이 있었는데요. FDA 승인에 대해서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관련 내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상장 폐지 위기를 겪고 있는 삼부토건 손실이 170억 원 더 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감사 의견 불일치를 받은 가운데 감사 의견도 부적정으로 정정됐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함께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말씀드린 대로 한 매체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경기도 안성에 배터리 R&D 시설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대차 그룹이 안성에 시설을 만들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곳은 남양이나 마북 의왕연구소에 이어서 현대차의 4대 R&D 거점으로 신탄성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대중화를 대비해서 배터리 기술을 본격적으로 내재화하려는 신호탄이 아닌지 해석되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최근에 경기도 안성시 산업단지에 배터리 R&D 연구소를 만들기 위해 현재 안성시 등과 협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안성이 조성하는 배터리 연구 거점은 현대차 그룹의 자체 기술력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연구, 제작, 그리고 테스트하기 위한 시설인데요. 이 연구소 규모는 의왕연구소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의왕연구소는 현대차, 기아와 이 계열사 연구소를 합했을 때 축구장 35개 규모까지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안성연구소에서 현대차 그룹은 배터리를 직접 설계하고 테스트용 제품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주도적으로 배터리를 설계하고 생산만 전문 기업에 맡기는 이른바 배터리 팹리스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제품군이 대폭 늘었을 때 배터리 기업에게만 의존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고 또 전동화의 퍼스트 무버 전략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배터리가 이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체적인 배터리 개발에 조금 더 연구 투자를 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2020년 남양연구소의 배터리 개발 전문 조직을 신설하기도 했었고요. 의왕연구소에서 차세대 배터리 연구동을 구축하면서 배터리에 대한 내재화 노력을 이어왔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현대차까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충북 진천의 한 산업용 배터리 창고에서 불이 나서 대표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전 8시 35분쯤에 진천읍 진천농공단지의 한 배터리 도매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업체 대표 40대 A씨가 현장에서 숨졌다고 하는데요. 일단 2시간 30여 분 만에 불은 진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소방당국은 A씨가 지게차로 배터리를 옮기던 중에 배터리를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창고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A씨는 배터리를 바깥으로 옮기려다가 폭발이 발생하며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창고는 전기 스쿠터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보관하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리튬이온 전지는 리튬이온의 통로 역할을 하는 전해질 양극과 음극 그리고 양극과 음극 사이를 막는 분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 분리막이 훼손돼서 양극과 음극이 접촉이 된다면 폭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배터리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이어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화재 사고가 또 잇따르는 모습 속에서 어제 시간회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움직인 종목들 위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EV 첨단 소재, 애경케미칼, 나인테크, 알티캐스트까지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죠. 한 매체의 단독 보도고 역시나 시간회에서 상당히 중요했던 종목들의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3천억 원 규모의 대형 양자 과학기술 R&D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양자 컴퓨터와 해킹이 불가능한 양자 암호통신 같이 치열해지는 양자 이런 신기술 시장 속에서 주도권을 주기 위해 예타 면제로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인데요. 다음 주에 있을 국가 R&D 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양자 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의 예타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와 함께 양자를 미래의 핵심 먹거리인 3대 게임 체인저로 점찍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산학연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한 착수가 급선무다 이런 인식들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양자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이뤄지면서 앞서 6월에 500억 원 이상의 대형 R&D 사업에 대한 예타 폐지 결정 이후 첫 번째 면제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예타가 면제될 경우에는 1년 반 가까이 지체됐던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이 양자 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은 수천억 원을 투입해서 1000큐비트 성능의 양자 컴퓨터를 포함해서 양자 암호 통신이나 양자 센서 같이 양자 핵심 기술 개발에 지원한다는 것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일단 엑스게이트나 우리로 그리고 KCS, 우리넷 같은 종목들이 양자 관련 종목들로 시장에서는 묶이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에서도 좋았고요. 엑스게이트, 우리로 시간의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이었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KCS라든지 방금 소개해드렸던 우리넷까지 양자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어제장 시간회에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밸류업 소식들이 금융주에서 하나둘씩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2026년까지 주주환원 성향을 35%까지 높이고 2030년까지는 자기 주식 1억 주를 소각하기로 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익성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계획을 담은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6년까지 ROE 10% 이상을 달성하고 주주환원 성향 35% 이상의 목표를 함께 이행하기로 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세전이익이 5천억 원 이상을 창출하고 2030년까지는 자기 주식 1억 주 이상을 소각할 계획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글로벌 비즈니스 수익성 증대에 나서게 되는데 인도 쉐어칸에 대한 이 증권사 인수가 마무리되면 글로벌 사업에서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미래에셋증권 측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사 규모도 확대하고요. 인공지능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장기 관점의 혁신자산 투자에 나서는 한편 장기적인 주주환원 추구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실제 미래에셋증권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주주환원율에 대한 성향을 30% 이상 실행한 데 이어서 이 지난 3월에는 주주환원 성향을 5%포인트 더 상향하는 모습들도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또 공격적인 관련된 종목들 또 이렇게 밸류업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오늘장 미래에셋증권의 흐름까지 연결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 렉나자와 관련돼서 유한양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개발의 숨은 공신 오스코텍에도 주목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유한양의 폐암 치료제 렉나자가 국산 항암제 최초로 미국 진출에 대한 성공을 보이기도 했었죠. 이 원 개발사인 오스코텍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 오스코텍을 보시면 이 미국 출시로 인해서 렉나자에 대한 수혜감이 상당히
강도가 강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스코텍은 1998년 설립됐던 신약개발 전문 업체고요. 관절염이나 항암제 같은 관련된 질병의 합성 신약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2015년 7월 오스코텍의 자회사인 제노스코로부터 전임상 단계 후보 물질을 기술 이전받았는데 제노스코는 오스코텍이 연구개발을 위해 출자한 비상장 자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1년 1월에 유한양행이 식약처로부터 렉라자 허가를 획득하면서 오스코텍이 시장에서 함께 알려지기 시작했었는데요. 렉라자가 판매가 되면 오스코텍이 이와 관련된 로열티를 수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유한양행에 따르면 렉라자의 국내 판매에 따른 수익은 유한양행이 9 그리고 오스코텍이 1의 비율로 나눠 갖게 되고요. 해외 판매의 경우에는 유한양행이 6, 오스코텍이 2, 제노스코가 2의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올해 들어서 렉라자의 국내 처방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FDA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해외에서 수출,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런 매출액들이 증가하게 된다면 오스코텍 역시나 로열티를 크게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인해보자 이런 기사가 내용들이 있었고요. 언급됐던 종목은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상장 폐지 위기를 맞고 있는 삼부토건에 대한 뉴스인데요. 지금 삼부토건이 감사인의 의견 불일치로 재감사를 실시한 결과 2022년에 손실이 170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도 적정에서 부적정으로 이번에 바뀌었는데요. 일단 재무제표와 단기 사업보고서상 비교 표시된 전기 재무제표에 불일치가 발생했다고 지난 22일에 공시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 간의 천연신방 3부 르네상스 도급 계약을 두고 견해 차이가 생긴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정정된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상 단기 순손실은 904억 원으로 기존의 734억 원 대비 23% 정도 늘어났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관련돼서 상장 폐지 위기를 좀 앞두고 있으면서 하한가를 맞기도 했던 삼부토건인데요. 일단은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의견 역시나 부적정으로 이번에도 정정이 됐다는 점에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은 삼부토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6가지 소식들 개장 전에 중요한 뉴스들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였습니다.